그 주택임대관리업은 그 최근 그러니까는 2010년도 12년도서부터 2012년도죠. 2012년 13년도서부터 이게 붐이 한국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업무가 주택임대관리 업무라는 게 한국에 없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누가 했냐? 옛날에 복덕방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내가 외국 나갔다 오면 잠시 그 부동산한테 맡겨가지고 뭐 좀 해달라 이런 이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택임대관리업이 2012년도에 들어오면서 한국에도 이 이제 주택임대 관리업에 대해서 법령도 제시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한 10년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90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한 10년 동안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도 우연찮게 일본의 레오팔레스라는 큰 대기업의 그쪽에 이제 그 회장님이랑 잘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 일을 해달라 해가지고 한국 법인 설립을 하고 뭐 이런 걸 해서 2002년도서부터 그러니까 월드컵 있을 때서부터 지금 그건 한 18년인데 18년 동안 지금 레오팔레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팔레스에서 일본의 주택임대 관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리조트 사업하고 그리고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우리관리랑 레오팔레스랑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레오 PMC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한국의 우리 주택임대 관리업을 활성화를 하라라는 그 TF팀 쪽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쪽에 와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레오 PMC에 오니까 건물이 없었어요. 관리하는 건물이 딱 한 동 있었어요. 안양에 있는 거.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800개 정도 됩니다. 2,800개가 느릴 때까지 제가 또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처음 밑바닥에서 스타트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는 전부 다 말씀하시면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딱 갔더니 일본에는 그 건물이 동경에 가시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건물이 똑같아요. 이게 박스 형태로 돼가지고 여기에 계단이 있고 이쪽에 계단이 있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원룸입니다. 이게요. 근데 일본의 이 이제 레오팔레스가 지금 저희가 직원이 한 7,000명 가까이 있는데 저희가 이 회사를 만들게 된 거는 이제 미야마 유스케라는 회장님이 이 레오팔레스를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그분은 어디 출신이냐고 그러면은 일본의 우리 이제 제주도랑 후쿠오카 사이에 이끼라는 조그만 대마도가 있는데 대마도랑 후쿠오카 사이에 조그만 섬 출신이에요. 이끼라는. 그래서 그분이 동경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1945년생인데 그때 이제 30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부동산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그때 이제 고도 성장기였잖아요, 일본이.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조그마한 이제 부동산을 했어요. 부동산을 하다가 이 조금 하니까 이제 집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집을 지어서 뭐 하니까 잘 팔려요. 그러니까 돈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머리가 이제 그 시절에 좀 머리가 트이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줬는데 관리도 맡겨. 그러면 관리는 서비스라는 측면으로 보고 건축 마진을 보기 위해서 무조건 이제 짓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빈 땅에 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을 지시면 임대 사업을 가지고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라는 이제 제안을 막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주택이 없으니까는 공급 막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짓는다는 게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 레오팔레스가 이 이제 제안을 할 때 어떤 제안을 하냐고 그러면은 30년 동안 우리가 월세를 다 주마. 라는 30년 동안 우리가 월세를 보장하는 그런 상품을 팔아요. 그게 한국에는 전대차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본에서는 서브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브리스요. 즉
건물주한테 이제 이 안정된 이 월세를 주는 겁니다. 그게 30년 동안. 그래서 그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돈이 남는 거죠. 근데 보통 한국에서도 건축 마진이 보통 한 지금은 좀 약해져 가지고 한 10%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전에는 많이 봤는데 레오팔레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 그러면 50%까지도 나와요. 50%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주택이 가서 보면 가설주택 같아요. 프레브 주택이라고, 즉 이 판때기 자체가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 가서 조립식 주택입니다. 조립식 주택. 한국으로 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벽돌 구조가 많은데 그래서 건축비가 엄청 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는 건축 목적으로 해서 레오팔레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오팔레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관리업도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럼 레오팔레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60만 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60만 호인데 60만 호면 판교가 3만 세대예요. 판교가. 그러니까 거기에 한 20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레오팔레스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일본의 모든 전철역마다 다 있습니다. 전철역마다. 그러면 그럼 동경, 오사카, 교토에도 있어요. 그럼 거기도 있습니다. 그럼 북해도에 있어요. 그럼 북해도 있어요. 그리고 오키나와에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다 있습니다. 그게 60만 호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구든지 빌려서 쓸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대부분이 저희가 서브리스한 물건입니다. 우리가 지었고 레오팔레스가 지었고 레오팔레스가 건물주한테 매달 일정 금액을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임차인 모집을 하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리스는 미국에서는 당연시 하고 있는 거고 일본에서도 이제 이렇게 해서 서브리스를 해서 큰 사업이 있는데 한국은 이런 서브리스를 하는 데가 지금 많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 사업이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오팔레스는 이제 상품 구조가 그러면 이제 지어가지고 파는데 이 임차인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모든 집이 똑같습니다. 면적이 19.87. 왜 그러면 19.87이냐? 하다 보니까 제일 사람이 제일 크게 보이고 그리고 이 원룸 사니까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고 건축을 짓다 보니까 제일 좋은 평수가 19.87이 나온 거예요. 그걸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그래서 19.87이면 우리나라로 따면 한 6, 7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경에 있는 거랑 후쿠오카에 있는 거랑 물건이 똑같습니다. 물건이 건물이 똑같아요. 건물이 건축 용법이 똑같고. 근데 이제 매년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것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그 로프트 구조라고 우리나라는 복층 구조죠. 복층 구조를 만든 게 레오팔레스입니다. 한국은 몇 층 정도예요? 몇 층 정도? 네? 한국이 몇 채 정도? 보통 한 건물이 20실 정도 됩니다. 방 20개짜리. 그러니까 원룸이 20개짜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일본에는 이 방을 빌리려고 하면은 보통 6개월 정도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도 그러는데 맨 처음에 식기갱이라고 해서 보증금 2달치 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수수료 주고 그리고 또 웃긴 게 또 사례금이라고 또 있어요. 주인한테 주는. 그래서 그런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선불 월세 주고 그래서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동경 같은 경우는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월세거든요. 10만 원이면은 뭐 그냥 10대 1 따지면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0만 원 정도 방을 얻으려고 그러면 보통 500에서 6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5, 6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가는데 레오팔레스는 그 식기깅, 레이깅 이런 거를 다 없앴습니다. 하나도 없애고 그냥 월세를 선불로만 내고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깔세라고 하죠. 깔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게 레오팔레스의 먼스리 상품이라고 합니다.
먼스리. 그럼 먼스리 상품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본 전국을 지가 그리고 월세 그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다 합해가지고 A 랭크서부터 Z 랭크로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레오팔레스 안에는 월세 산정과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번에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의 선릉에 물건을 하나 짓는다. 건물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건물을 짓기도 전에 월세가 산정이 됩니다. 아, 여기는 땅값도 비싸고 뭐하고 하니까 아, R랭크나 S랭크 요직에 딱 찍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월세가 그러면 A랭크가 어디냐 그러면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이런 싼 쪽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방 중에서도 조금 이제 땅 구조에 따라 가지고 약간 넓은 방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투룸 정도가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Z랭크까지 올라갑니다. 그거는. 그래서 월세 산정가가 이런 랭크를 다 정해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요거를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선불로 끊을 수가 있어요. 3개월, 6개월, 12개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3개월이면 쿠폰이랑 똑같은 겁니다. 3개월을 살 수 있는 쿠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6개월짜리는 6장이고 1년이면 12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2장을 끊으면 내가 만약에 S랭크를 12장짜리 끊었다. 그러면 한꺼번에 방을 12개를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한 달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수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요번에 6개월만 쓰고 6개월은 내가 보관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할인율이 다 틀립니다. 요거는 단가로 찾으면 예를 들어서 단가로 따지면 요건 12만 원이다. 그러면 요건 10만 원이고 요건 8만 원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3개월을 살고 싶어도 계산해 보니까 일본은 제로 금리니까 12장을 사놓는 게 되게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쓰면 되니까. 그래서 12장을 사서 요번에는 3장만 쓰고 나머지 9장은 나중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쓰겠다.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내가 1년 동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부산에 가가지고 내가 한 6개월 살기 위해서 6개월짜리 끊어가지고 가서 살았어요. 근데 3개월 살다가 보니까 회사에서 다시 서울로 오래요. 그러면 그 3개월을 서울에 있는 레오팔레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을 하니까 너무 사용하기가 좋은 거예요. 개인들한테. 근데 이제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 주택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임차력이에요. 임차력. 얼마나 임차인을 모을 수 있는가라는 힘이 가장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레오팔레스는 법인이 많아요. 법인이. 2만 개 이상의 법인이 레오팔레스를 사용합니다. 즉 법인은 또 웃기는 게 1년을 딱 결산을 하게 되면 요번에 수익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수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금을 많이 내서 요번에 없었던 뭐 컴퓨터 사고 뭐도 사고 해도 보너스를 줘도 돈이 많이 남아요. 요번에 흑자가. 그럴 때 레오팔레스 이 단위를 왕창 사놓는 겁니다. 경비 처리가 되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울 때 어차피 종업원은 기숙사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일종의 저축 상품이랑 똑같습니다. 그 법인이 일단은 체인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만 어디요? 법인이요? 그 네오팔레스 네. 아까 200개라고 아, 2만 개 이상 그 법인이요? 법인. 예, 상장된 일본의 기업들이 레오팔레스에 이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법인 계약을 해가지고. 예, 법인 계약을 해서 법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미토모다. 그러면 스미토모에서 이거를 왕창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스미토모에 직원이 사용하는 거니까 레오팔레스 거기 살아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 고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 사업을 할 때도 우리는 원룸하면 개인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시대는 이 법인이 키포인트예요. 법인. 이 법인 영업하는 부동산이 많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법인은 그렇게 돈을 깎거나 뭐 하거나 안 그래요. 편의성을 중요시 하지. 부동산도 그냥 개인을 하게 되면 뭐 부동산 수수료 깎아달라, 뭐 몇 프로를 해달라, 뭐 엄청 그러는데 기업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단지 잘해달라.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무슨 컴플레인 냈을 때 정확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법인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 자체가 많이 줄은 거는 사실이에요. 과연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 토지 분양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학원 다니면서 부동산업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임대관리 1등 브랜드 스마트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첫째, 브랜드 네이밍을 통한 공신력 확보. TBCF와 온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높은 스마트하우스의 브랜드 인지도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 지역 권역 선점. 입점 위치 반경 200m 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교육. 창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이론부터 임대인 고객 영업의 구체적인 이론과 실전, 현장 실무 지식과 노하우, 임대주택 개발 및 가치를 높이는 방법까지 교육해드립니다. 창업 예정자들을 위한 창업 실무 사관학교도 매년 열립니다. 넷째, 임대인과의 수주 연결. 첫 스타트 건물 관리를 스마트하우스를 통해서 계약을 쓰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오피스텔은 관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2만 원씩 해서 지금 30호를 관리하기 때문에 월 60만 원 수익이 있고요. 본사에서는 이제 연락 왔고 수주한 거는 그 오산 걸동 쪽에 그 다가구 하나 수주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택임대관리 솔루션 제공. 스마트하우스만에 특화된 모바일 앱으로 공실, 연체, 시설관리 등 임대관리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여섯째, 협력업체 제공. 이사, 청소, 인테리어 등 본사 협력업체로 원스톱 부동산 서비스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교육하고요. 관리 체계가 서로가 잘 돼 있어서 그걸 활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는 더 차별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임대인한테 주지시켜 줄 수 있는 거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거래 절벽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물 관리업을 하다 보니까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와서 사무실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우스 세미나 참석 문의는 1566-5423